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뭐냐 이거 13번째 범어사 마사 난상 개근불사거든요. 개분불사 경화는 해인사불사 빨리 해야 되는데 수성결사를 추진 중에 있던 경화는 1902년에는 범어사 금강암 창건 칠성각 창건기 펑엄한 창설 손사기 막 다 써주죠. 마사 난상의 개분불사의 증사가 되었는데 이때 저만불사 때 마사 대중들의 꿈의 경화를 호위하라는 현명을 받고 현농을 받고 경화를 맞이하는 일이 벌어졌죠. 어디 금년산 연제구예요. 연제구 부산시 연제구 금년산 마사예요. 맞이하는 일이 벌어졌다. 금년산 금년꽃이래요. 임민년 1902년에 경화는 54세로 가을 화상이 범어사 건강하게 추석할 때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아이고 아파 에이씨 딱지 떨어졌네. 뭐냐 경화선사가 1902년에 그 직무차라고 써있거든요. 먼 직무차. 우리 경화선사 참 웃겨요. 그냥 좀 거기서 머무르시면 누가 덧나나? 직무차라고 써서 그 볼일이 있어서 금강암에 머물렀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거기 계명암이 있어요. 그죠? 계명암 있고 범어사 있고 범어사 본사에서 그 범어사 본사에서 선원의 조실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계명암에도 계명선실이 있어서 거기도 또 조실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계명암에는 아마 상당이 없었나 봐요. 상당이라고 하는 거는 조실이 머무는 방을 상당이라고 그러죠. 주지나 조실이 머무는 방. 그래가지고 금강암에서 머무시거든요. 그래 또 금강에 머무르면 또 공짜가 어딨어. 또 뭐 써달라고 졸라? 그래서 금강암 또 칠성각 창건기를 또 써주잖아요. 근데 어쨌든 금강암에 추석할 때의 이야기더라. 읍내성 동쪽에 있는 마사에 나 한 개근불사가 있어서 그러니까 마하사는 또 달라요. 금강암에서 동쪽으로 있어요. 개분불사가 있어서 하상을 청하여 정명법사로 보시는데 밤이 저물어서 전립부에 다다르니 길에 어두워서 걷기가 어려웠어요. 경화선사가. 그래서 경화선사는 한 걸음도 옮기기 어려운 칠흑이었다. 마침 그절 주지는 앉아서 조는데 저녁 공양을 다 마치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경화 법어의 그 38가지 이야기 속에 얘기하는 실려 있는 내용이네요. 그리고 또 김태읍의 인간공양은 또 다른 내용으로 이게 실려 있어요. 근데 아주 다른 건 아니고 스피스피해요. 어쨌든 거기에는 이제 저녁 공양을 마치고 이제 대중이 이제 일찍 마치고 잠이 들었는데 다 선잠이 들어 있었다 이런 얘기죠. 초저녁이라. 그래서 앉아 조는데 어떤 노스님이 말하기를 큰 스님이 오시니 급히 나가 영접하여들라라는 소리를 듣고 잠을 깼어요. 그래가지고 저 비몽 사몽간에 바서바당으로 뛰어나왔더니 그 놀란 대중들이 다 뛰어나와 있어. 똑같은 꿈을 동시에 꿔가지고 모두 다 동시에 같은 현몽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지는 꿈을 깨자마자 횃불을 들어 들고 대중과 함께 동구 아래로 내려가서 금년산 내려가 보니 과연 화상이 오는지라. 비로소 나한의 현몽인 줄 알고 대중들은 다들 놀라며 전날 경화를 비방하고 회방하여 화상을 믿지 않던 사람들 모두 와서 경화를 칭견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참회했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한다. 이 내용은 이제 임중빈의 경화법어에 실려 있는 내용이고요. 김태읍은 조금 더 실감나게 썼어요. 써서 이제 현몽을 하는데 또 이 김태읍은 또 그냥 이상하게 경화선사 이야기를 또 하게 하느라고 대취해서 이런 얘기야. 대취해서 이 집 저 집 이 집 저 집 호불짝 호복을 얻어먹다가 대취해가지고 비틀비틀해서 그 숲속에서 잠을 잤더라. 금년산 숲에서
골아 떨어져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나한님 알죠? 거기는 16 나한님이잖아요. 현몽을 대가지고 경호선사를 모시고 와서 했더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비슷비슷하죠. 술을 드셨건 뭐시 어쨌든 경호선사가 하여튼 못 올라왔다는 얘기요. 뒤에도 나오네 또. 아이고 미치겠다. 김태읍의 인간경어 평전에 있는 아래 이야기도 역시 전설처럼 전하는 경여의 신이한 이야기로 전하는 신화 같은 내용이다. 어느 때에는 동네 마하사라는 절에서 나한 개분불사가 있었으니 증사로 와달라는 청장이 왔다. 초청장이 온 거죠. 초청장이 왔다. 그래서 대사가 출발하여 주전마다 들리며 나오잖아요. 주전마다 들리며 여기저기 혹취 혹가. 혹취 혹가는 뭐예요? 혹은 취하고 혹은 노래 부르고. 혹가는 조금 또 경원사가 노래를 좋아하시잖아요. 하면서 한보로 가느라고. 한보가 뭐예요? 한가할 한 걸음 보니까 느릿느릿 가느라고. 야모에 밤에 다져가지고 저물어서 점을 못 자니까 야모에 절동구에 이르게 되었다. 밤이 깜깜해서 지적을 분간할 수가 없어서 경화선사가 엉금엉금 기어서 올라가게 되었다. 근데 가보니까 실제로 가보니까 그렇게 높은 곳은 아니에요. 예. 높은 곳이 아니에요. 금년산이 뭐 거의 부산 시내 가까이 있더만 분간할 수가 없어서 엉금엉금 기어서 올라가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 산의 주승이 왜 주지스님이란 얘기죠. 석식이 뭐야? 저녁 공양 후 뒷방에서 앉았다가 감회를 하자. 감회는 뭐예요? 잠깐 선잠이 드는 거죠. 꾸벅꾸벅 감회 선잠이 들자 하니까 비몽사몽간에 한도승이 여러 삼위승아를 데리고 와서, 여기 삼위승아는 아까는 안 나왔는데 나오잖아요. 여러 삼위승아를 데리고 와서 고하되 지금 이 밑에 동구에서 큰 스님이 오시느라고 수고를 하시니 빨리 가서 속히 영접을 하도록 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더라, 이런 말이죠. 조금 더 과장되고 조금 더 자세하게. 그래서 하도 꿈이 이상 역력하므로 금방에 나와서 꿈 이야기를 하였더니 그러한 꿈을 본 사람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온다. 그래서 몇 사람이 거화를 하려 내려가니까 대사가 취하하였으므로 취해가지고 뻗었다 이런 말이에요. 뻗었으므로 업어보시고 산에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때부터 대사는 진목대사와 같은 조사라고 이름이 더욱 높아져서, 왜? 신이 아니까 대사를 비방하고 병에 회찬하던 자들이 신복했어요? 회찬하던 자들이 신복하고 도인으로서 추앙케 되었더라 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이야기죠. 그래서 경화선사가 뭐래요? 대중이 모이를 조아리는 이러한 신기한 현상을 대중들은 눈앞에서 접하고 이때 불자들은 승속을 구분하지 않고 경어를 생불로서 존숭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경어선사는 개로 경어의 위상은 극치를 이루며 승단은 물론 사부 대중의 추앙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경어를 삼수갑산을 부추기게 하는 일이더라. 삼수갑산으로 가는 길을 부추기는 역할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근데 그때도 궁금했죠. 왜 삼수갑산을 부추기죠? 빨리 가려고 그러세요, 이제. 왜? 시 하나가 또 나오잖아요. 김태읍의 서술 내용을 살펴보자. 그러므로 대사는 이것을 괴롭게 여겼던지. 뭘 괴롭게 여겨? 마사 개분불사에서 경호선사를 생불로 모시게 되니까 대사는 이것을 괴롭게 여겼어요. 그래 놓고 개면연 가을에 이건 몇 년이야? 지금 1903년이죠, 개묘가. 이건 1902년이고, 이거 1902년이죠. 하하하하하, 이건 1902년. 그리고 이 시는 이게 1902년이다. 그죠?
경자 신축 이것이 경자 신축 이민 개묘. 경자 신 임개 1900년 1903년이네. 이건 1902년이고 이건 1903년. 네, 시한수를 남기는데 1903년에 완전히 이제 삼수갑산으로 가려고 땡땡땡 결정을 내려요. 네? 그래서 이제 경화선사가 이거 뭐죠? 자범어사 향해인사, 그죠? 도중고, 그죠? 범어사에서 해인사로 가는 도중에 없다는 시시람도 나왔어요. 빨리 읽고 갈게요. 지식이 얕은데 이름이 높고 세상은 이토록 어느 곳이 이 몸을 숨길지 알 수 없고 고기잡이 마을이나 술집은 왜 장소가 없으려면 다만 이 몸을 숨기려다가 이름을 숨기려다 익명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름이 더 막 새로워져 라고 했다. 익명으로 한동안 썼어요? 그렇죠. 익명을 많이 썼어요. 환봉, 운봉, 그지? 예. 그 봉자를 써서 했고 또 더군다나 그 어디 가서는 막판에 해남 대흥사에 가서는 끝까지 숨어보려고 해남 대흥사 땅끝마을까지 갔는데 그 해남 대흥사에 가서는 이름이 뭐랬죠? 그거 만파 사문만파 그냥 만파라고 써놓고도 또 그 이름을 숨기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사문만파로 거기는 경호선사를 만파로 알고 있어요. 해남 대흥사까지 가니까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던지 한동안에는 사문만파라는 이름으로 쓰고 거기에 만파라는 이름으로 그걸 남기잖아요. 뭐 은거부하고 무언 도심장 그것도 만파야. 몇 개 남기죠. 그리고 석상고야자 은거부하고 석상고야자 그것도 만파야. 그러니까 만파라는 이름으로 좀 남긴 거예요. 그래서 버렸다. 김태읍의 인간경어 평전에는 아래 시역해도 인간경어 평전에 있기만 한 게 아니에요. 경어집에도 있어요. 경어의 북행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선사 경어는 자신의 명성이 높아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왜 우려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죠? 왜? 알려져서 자꾸 일본 놈들의 추적을 받으니까 어떻게 그냥 조용히 살으려고 했는데 자꾸 이름을 감추면 이름을 막 여러 가지 이름으로 변장하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도 자꾸 이름이 알려져. 그래서 뭐라 그래요, 경호선사는? 아이고 나는 천봉준 때문에 알려지면 안 돼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지식은 낮은데 이름만 높아가고 지식이 낮기는요 스님 지식이 너무 높아서 아주 힘들구만. 또 세상은 시시비비 이 시시비비가 위태롭다는 게 그거죠. 일본 놈들 때문에. 경어는 어느 곳에 이 몸을 숨겨야 할지 알지 못해 이리저리 헤매인다. 내가 고기잡이 어촌마을에도 숨어봤죠. 또 술집 등 어느 곳이든 내가 왜 장소가 없으려 숨길 장소가 없으려마는 내가 이름을 숨기다가 자신의 이름이 더 높아져서 새로워질까 두려워하느라 라고 지난번에 했죠. 그 다음에 하남은 선사 경화상 행장에서 이 시를 그 당시에 경화선사의 심정에 대해서 경화선사 참 이상한 시를 그러니까 하남 스님도 아마 눈치를 조금 째신 것 같아요. 채신 건. 왜 이런 시를 쓰셨지? 왜 숨기시려고 하지? 라는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하남 스님은 이 시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대개 시라는 것은 당신의 뜻을 말하는 것이라 가히 그 뜻이 당신의 자취를 감추는 데 있는 거. 이게 지금 경호사 자취 감추고 싶어 하시죠. 근데 왜를 몰랐어요. 당신의 자취를 감추는 데 있는 것이나 오직 명리를 구하는 세상 사람들은 뭔지 알 수가 없더라. 왜? 명리를 구하는 사람은 막 감추는 게 아니라 드러내려고 난리잖아요. 근데 경호사는 자꾸 감추려고 그래. 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더라. 하지만 그 깊은 뜻은 결국은 몰랐더라. 이 시에서 경화는 처음으로 운동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일시적인 감상이 아니고 오랫동안 고민해 왔었죠. 그러다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네. 경화가 상당히 오랜 기간 심사숙고한 끝에 나온 것임을 볼 수 있고 세간의 자신에 대한 회찬이나 세속적인 시비 이런 거하고는 사실은 거리가 멀다 그랬죠. 아는 사람이 없는 오지로가 이거 누가 이게 누구 영영 감추고자 하는 마음을 오래전부터 작정한 듯하나
이 일을 계기로 더욱 굳히는 결과를 낳았더라. 오지러 가서 종족을 감추려고 작정한 건 아니고요. 일본 놈들이 일본 헌병에 그 검열을 저기 추적을 따돌릴 수 있는 곳으로 가려다 보니까 그냥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왜? 경호선사 남쪽에서는 너무 알려져서 숨을 데가 없었어요. 이후 경호는 서서히 자신의 족적을 거두고 의도한 대로 착착 실행이 옮겨 머지않은 종래는 종족을 감추고 사라졌죠. 바로 사라졌어요. 이거 1902년에 이민년 계면년에 했으니까 이거는 이민년 사건이고 계면년에 이제 드디어 저 시를 낸 거죠. 그의 나이 54세 되는 가을에 동네 바사에 나한 개금불사의 증명이 되는데 이때 경호를 잘 보시라는 나한의 현몽이 이적을 보임으로써 경호는 세간에 더욱 알려지는 계기가 된다. 안 고쳐. 또 아주 그냥 맥 먹을까봐 걱정이다. 경호는 여러 사찰의 개금불사, 증명불사, 범어사, 금강암, 마사, 나한전, 개금불사 증명이 되기도. 이 당시 개금불사의 이야기는 세간에서도 크게 회자되어 이흥우도 이거를 쓰는데 이흥우도 좀 약간 다르게 쓴 것 같더라고. 그러면 이흥우 거를 한번 봅시다. 응? 이흥우 거를 한번 봐요. 이흥우가 누구죠? 이흥우는 경호선사에 대한 얘기를 공성의 피안길이라고 해가지고 제목이 공성의 피안길이에요. 근데 거기도 이제 경호선사 얘기를 많이 쓰는데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죠. 뭐 그래도 일 개인으로서 뭐 그 정도 써서 둔 것은 큰 공로죠. 뭐. 예, 이민년 1902년 경호는 54세로 가을 화상이 범어사 금강암에 주석할 때 이야기다. 계면년은 1903년이 55세니까요. 예. 음내 동쪽에 있는 바사에 나한 개분불사가 있어서 화상을 청하여 증명불사를 보시는데 밤이 저물어서 전리입구에 다다라 길이 어두워서 걷기가 어려운 때 경화는 한 걸음도 옮기기 어려운 칠흑이었다. 마침 그절 주진은 앉아 조는데 어떤 도스님이 말하길 큰 스님이 오시니 급히 나가 응답하라. 주진은 대중을 깨우니 모두 다 동시에 같은 현명을 했다. 꿈을 깨자 햇불을 열고 대중과 동거리를 가서 보니 화연 화상이 오는지라 비로소 나는 현명이죠. 대중들은 다들 놀라며 전날 경화를 비방하여 화상을 믿지 않던 사람들은 모두 와서 경화를 칭견하고 이것도 내내 앞에 내용과 비슷하지 거기가 다 비슷해요. 이응우나 뭐 그거나 왜 두 번 반복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이거 두 번 반복한 것 같다. 이거 치워. 아니, 잠깐만. 뒤에 거 지워봐. 이거 지워. 김태혁 아까 했어. 이거 지워. 이것도 지워. 그 다음에 거기까지 볼까? 추강승. 이 사건 이후 1903년 가을 경호는 더욱더 세간에 자신의 명성이 알려지는 대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동네 바사 나한정 개금불사이라다. 1902년인데 취광승의 제목을 달고 김태의번의 제목도 취광승이라고 해놨어. 인간경의 평정 내용 경어의 신이한 행적을 드러내는 수문이라더라. 그런 얘기죠. 김태읍 시에 또 이게 실려 있어요. 1903년 광무 7년 계면년 가을 경어의 나이 55세의 경어는 범어사를 떠나 해인사를 들려 젊은 나라 수행치했던 천장암으로 돌아온다. 경어집에는 이때의 심경을 부른 범어사에서 해인사로 가는 길에서 부른 노래 자 범어사 향 해인사 도중고라고 제목으로 실려 있고 마하사에 대한 개금불사에 대한 경어를 청하여 증명국사를 보시는 밤중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이때부터 경어는 진묵대사와 같은 조사라고 이름이 높아졌죠. 경어를
비방하고 회찬하던 자들이 신복하고 도인으로 든다. 이것도 아까 말한 인간경화에 있죠. 그러므로 대사는 이것을 괴롭게 여겼던지라고 해서 여기서는 중략. 제발 중략 좀 해라잉. 아까 했으니까 중략하겠죠. 굿굿굿. 사실 밤중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이때부터 경화는 세간으로부터 진묵대사 같은 조사라고 이름이 독립하셔서 경화를 비방하고 위찬하는 자들이 신복하고 도인으로 추천했다고는 하지만 경화는 이것을 더 괴롭게 여기고 괴로운 사실이죠. 알려졌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자유지려고 자연의 의지를 더욱 그건 아니고 이것도 이제 모르니까 이렇게 쓴 거잖아요.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했나요? 아니요. 일본의 그 포위망을 좁혀오는 것을 두려워해서 떠나려고 한 거죠. 그것은 이제 개묘년 가을에 어머사로부터 해인사로 오는 도중에 읊은 시. 아까 했죠. 로 충분히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하나문 선사 이것도 아까 했어요. 지나가. 이것을 2번 썼나 봐 지금. 2번 썼구만. 뒤에 또 나오는 거 보니까. 아이고 2번 반복해서 썼어. 이거 지워야 되는데. 에이 나도 그러겠다. 아까 나온 것들이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14번째 범어사에서 선문차려 편찬불상.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이 선문차려도 무지막지하게 좋은 글을 담고 있어요. 선문차려는 원래 이름이 뭐랬죠? 선문차려고 경화선사가 새로 이름을 바꾸면 정법안장이라고 했죠. 그죠? 선문차려 경화선사는 이 선문차려를 정법안장 이름이라는 편이고 중국의 선문차려는 1권, 우리나라 선문차려는 2권. 경화선사가 펴낸 거죠. 상은 중국의 선문차려, 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좋은 글을 모아서 선문차려. 아시겠죠? 경화는 범어사에서 진술을 묻곤 선문차려 편찬불사를 진행하고 정법안장서를 해인사에서 작성하게 된다. 언제? 1903년 10월에 떠나기 일보 직전에 경어의 경어의 편자술. 그러니까 뭐야? 편저니까 뭐야? 옛날 거를 갖고 왔다는 얘기죠. 편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문차려는 여러 가지로 많은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이 경화선사가 왜 이 선문차려라고 하는 거는 내용이 뭐냐면은 선에 관계되는 선문에 관계되는 그 요지를 찰찰이 엮어서 묶었다 이런 말이죠. 찰요 요지를 묶었는데 그게 이제 중국에 이제 있는 그 뭐야 달마대사에 그런 것들을 넣었어요. 거기다가 넣고 그것뿐이 아니라 중국에서 전해오는 중요한 어록을 다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2권은 학원에는 우리나라 스님이 만든 그 어록들을 묶어버렸어요. 거기에 이제 보조국사의 진심직설 뭐 이런 거 다 나와요. 이거 지워줄래요? 왔으니까 또 지워달라고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지워달라고 해야지. 2개야. 여기까지 중략까지 하고 지워. 이것도 지워. 이것도 지워. 지워. 됐어. 끝. 퍼담다 보면은 별일이 다 생겨. 힘들어. 힘들어.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이 경화선사가 이거 남긴 것도 엄청난 일이죠. 왜냐하면은 대선사 아니면은 이걸 누가 묶어놓겠습니까? 더군다나 막 중국 거, 또 그다음에 학원은 우리나라 건데 왜 우리나라의 스님들의 걸 거다 썼을까요? 이거 자부심이죠. 자부심. 그래서 독립적으로, 독단적으로 이러한 중국에 따르지 않고 중국 것도 하고 우리나라 것도 하고 독단적으로 해서 이 선문차려 짱이에요. 최고예요.
선문차례는 내가 선문차례에 대한 얘기도 막 썼는데 혹시 나올라나 모르겠네. 이 선문차례도 많이 연구해가지고 썼거든요. 근데 여기에다 썼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선문차례는 여러 가지로 많은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듣기 경화가 선의 진술을 가려 경화선을 바탕에 드는 유차를 한데 모아서 경화선사 좋아하는 것만 묶었어요. 라는 것에서 태도를 성취한 선지식 경화의 선수행제로서의 안목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선문차례는 그의 선사상을 바로 이해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되죠. 왜? 경화선사가 좋아하는 것만 뽑아왔으니까. 큰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 선의 요체가 되는 부분을 책으로 묶어놨다라 이런 말이에요. 후학 누구를 위해서? 후학들을 위해서. 후학들이 그러니까 뭐요? 그 바이블처럼 꼭 읽어야 할 필독서 뭐냐? 필독서. 필독서. 선의 요체. 선수행을 공부하는 자들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예요. 그래서 그거를 중국에는 선문차례라고 해서 상하로 만드는데 우리는 2개. 상하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이 책의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의 목표를 하는 수행자들의 지침서로서 나오네요. 가치를 넘어선 일대사를 해결하는 현인차로서 훌륭한 진함이 되고 있다. 진함 나오죠? 이해되고 있다. 나침반이 진함이에요. 경어의 업적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아이씨, 오늘은 너무 피곤하다. 오늘은 너무 피곤해. 힘들어. 2012년 10월에 천년고찰 범어사. 2012년이면 뭐예요? 경화선사 열반 100주년이야. 경화선사 열반 100주년 음력 4월 25일 조계사에서 난리가 났다 그랬죠. 천년고찰 범어사에서는 창건 1333주년을 기념한 범어사 창건이죠. 계산대계를 했군요. 계산대제, 그죠? 기념한 계산대제가 나오네. 계산대제가 열렸다. 이날 범어사에서는 불자들이 선문차려 인경본 찍은 거란 말이야. 찍은 거를 정성께 머리에 이고 돌았죠 이거. 경례를 두는 정대불사가 이어져서 정대불사 정술에다 올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선문차례는 근대 불교의 대경화가 대선성 경화가 그 당시 유일하게 편지한 거죠. 그러니까 그 경화선사 스스로가 다 쓴 책이 많은데 이거는 편지한 거예요. 선학지침서. 오케이. 필독서. 선학지침서이다. 이 선문차례는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어록이에요. 한국 선문의 기틀을 마련했다. 여기서 그러니까 선문차례를 벗어난 선은 가짜야. 정법이 아니에요. 평가받는 비중 있는 선서적으로 구한말인 1908년 경선사가 떠나시고 난 다음에 1908년 범어사에서 간행됐죠. 근데 1907년에 먼저 청도 운문사에서 먼저 펴내요. 1907년에 청도 운문사에서 펴내고 1908년에 범어사에서 펴내 녹판본으로 간행되어 지금 100여 년 동안 범어사 수장고에 보관되어 왔다. 범어사 수장고에 보관하면 뭐죠? 펼쳐야죠. 펼쳐서 전국 강원에 보내고 선방에 보내서 읽도록 해야죠. 그거 수장고에 놔두려고 경화선사가 썼나요? 100년간? 뭔 자랑이야 이게? 네? 그래서 경화선사 100주년 기념회 2012년이니까 100주년 기념회 아니에요. 100주년 기념. 열반 100주년 탄생이 아니고 100여 년 동안 범어사 수장고에 보관되어 왔다. 그런데 이 선문차례를 21세기에 새롭게 목판 인쇄하여 갖게 되었으니 이러한 불사의 의미를 근대의 대선성 경우에서 찾을 수 있다는 자부심은 우리 후학들에게 경어의 선사상을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더라. 그런데 그거를 대중의 손에 들어오게끔 다 펴야지요. 대중들이 누구나 선오록을 접해서 필독서로 볼 수 있게끔 해서 편찬불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걸 100년 동안 범어사 수장고에 넣어놓으면 못 다 써먹어? 우리 이 대중들이 이 경화선사가 편에 선문차례가 있다는 것도 잘 몰라요. 그래서 펼쳐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철교라는 분이 선문차례를 펴내고 백용성 스님도 선문차례를 펴내고 우리 해암 스님도 선문차례를 펴내고 뭐 이렇게 조금 했어요. 응? 잠깐. 했죠.
동시에 이 간행불사는 경어의 삶의 족적을 찾아 경어의 선사상에 집약되어 있는 선호록을 통해 선수행의 지침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보는 더없이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뜻깊은 불사라고 생각되어진다. 혹시 경어선사의 선사상을 정확히 알으시려면 이거 선문차려 사보시면 돼요. 선문차려 지금 말했죠? 이철교, 해암, 백용성 이렇게 있어요. 경어의 선문차려가 개간되고 104년이 지난 2012년 부산 범어사에서 재변찬 디지털화 작업을 통한 불사를 통해 선문차려는 다시 한번 세상에 빛을 보였다. 근데 선문차려가 정법안장이라는 말은 안 써요. 경사가 정법안장서라고 했잖아요. 이 선문차려 정법안장서. 이 선문차려는 구한말 삼각자 경어가 중국의 선종과 관련된 중요한 글들과 한국의 승려들에 관한 글들을 뽑아서 선학의 지침서로서 활용된 선수행 교재입니다. 지침서예요. 지침서. 상하로 되어 있어요. 대신 경어서사는 전부 다 한문이에요. 한문. 이 선문차려 책판의 수는 모두 118편으로 이거를 다 팠어요. 어디서? 그 범어사에서도. 어디서 썼죠? 선문차려는? 선문차려는 해인사. 모두 118편으로 오늘날까지도 빠진 부분이 없이 온전하게 잘 보존되어 있다는 점은 이 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부분이다. 1907년, 아까 말했죠? 1907년 청도 운문사에서 한번 간행불사를 했고, 그 다음에 1908년 범어사에서 또 간행불사를 했어요. 대중에 보급을 시켜야 되는데 모셔놨어. 범어사 수장고에 모셔놔서 뭐대요 100년 동안 하편을 범어 상편을 처음으로 상편을 운문사에서 했고 하편을 범어사에서 했군요. 범어사에서 간행하게 되면서 책판을 모두 범어사로 옮겨왔답니다. 운문사에서 한 상편은 중국 거고 하편은 우리나라 선승이고, 그런데 범어사로 옮겨와서 보관해왔는데 이 책의 전체 간행은 1908년에 여기 범어사에 와서 했겠죠. 상편과 하편을 찍었겠죠. 그 얘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어디에 내가 그 표지가 있거든요. 표지가. 선문차려 표지가 있어요. 이 선문차려는 판각 중에 118편이랬죠. 판각이 118개인데 78편과 118째 편이 시주질이 써 있어요. 누가 시주했다라는 것을 거기다 썼다는 거죠. 시주질이 판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 책판의 판각 사업에 참여한 도감이 뭐예요? 암자의 대장이죠. 도감. 그 다음에 도감이 있고 또 뭐가 있어? 간사. 우리가 간사님이라고 해야 하네요. 도감, 간사, 교정, 그 다음에 서사, 뺏기는 거. 그 다음에 각수, 판각한 사람. 그 다음에 목수, 판 있죠. 등에 명단이 새겨져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일에 참여한 공로자들을 써놓은 거죠. 몇 번째? 78번째와 118번째. 118번이 끝이에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누가 돈 내? 중앙 관료들도 돈 냈겠죠. 중앙 관료나 대지 등과 같은 대시주자들의 지원과 범어사. 이게 모호갑. 개원들이네. 모호년인가? 그때가 1908년이. 1900 갑을 모호갑 개원들의 지출 경비로 간행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어서 이 책판의 간행 경위를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기록들에 대해 시주자 이름 명단 78번째와 118번째에 써 있더라 이런 얘기죠. 이제 끝나. 일단 여기서 꺼내야 될까? 여기 하나 하고
이 산문 차례는 상하 두 권으로 편찬된 목판 활자본으로 조선 후기의 선승 경허가 그의 선사상을 반영하여 선의 진수만을 판별해서 조목조목 엮은 것이라 촬요라고 그랬죠. 촬요. 러브권 선지침서로서 이 선문 차례는 특히 경허의 선사상을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다는 것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고요. 동시에 선수행자들에게는 수행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요. 방향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한국 전통 선불교를 연구하는 후학으로서는 이 책이 지침서예요. 가치를 재발견하여 대중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와 필요성도 요구된다라 이 말이에요. 이거 선문차를 편해야 돼요. 편해서 그냥 전국 방방곡곡 우리 대중에까지 그게 손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선 지침서를 볼 수가 있잖아요. 요목요목 경허선사가 다 해놓은 거예요. 이 경허선사가 대단한 게 뭐냐면 경허선사가 이 써놓은 것들은 이걸 누가 책으로 펴내리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찌적찌적 이 기문, 서문, 영찬 이런 걸 써줬기 때문에 경허선사가 책으로 펴내질 않았어요. 당신이 이 선문 차료를 만들어놨죠. 편절을 해서. 그러니까 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봐야 돼요. 사실은. 물론 경허집을 보면 경허선사의 진법력이 한눈에 보이지만 그래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경허선사가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책에 다루는 것을 아주 귀중한 책이죠. 경허선사가 편제한 거라.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다